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 하반기 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ECB는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으며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인내라는 단어를 FOMC 성명서에서 제외하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여타국의 통화정책 차이는 미 달러화 강세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존 디플레이션 및 그리스의 그렉시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1.05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ECB의 양적 완화 실시와 유로화 약세,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독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상반기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과 국제유가 반등, 일부 펀드의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유로존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 중 미국은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기업 실적 악화와 1분기의 혹한 피해로 부진했으며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과잉 설비 조정 등으로 인한 생산 및 투자 둔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ECB 양적 완화, 유로화 약세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회복 등으로 유로존 경기가 반등에 성공하고 일본도 엔화 약세, 기업 수익 증가 및 투자 심리 개선과 소비세율 인상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단통법 충격 및 세수 부족 등의 일회용 충격이 사라지고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작년 4분기에 성장률 쇼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금리 장기화 및 주택거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제 소비 회복이 제한되고 국제교역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성장의 가속이 붙지 못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급락과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 부재 등으로 0%대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변수는 미 달러화의 향방입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과 최근 미국 경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은 빨라야 9월에 이루어질 것이며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매우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인상폭이 급지 않을 경우 달러화 강세도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미국 경제의 부진이 상당 부분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기업 실적 악화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 및 달러화 강세 완화는 미국 경기의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유로존 경기의 뚜렷한 회복의 배경에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회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되더라도 유로존의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정책 당국의 의지에 힘입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이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내성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책 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으로 중국 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는 유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인한 구매력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와 주택 거래량 확대 등으로 인한 건설 투자 증가로 내수의 경기 기여가 높아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15년 연간 성장률은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출이 중국 등 신흥국의 부진과 수익 구조 변화, 그리고 원엔 환율 하락 등으로 역성장이 예상되고, 갑작스러운 메르스의 발병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은 부정적입니다. 민간 소비는 금리 인하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개선과 전세 가격 급등과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강세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효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과 빠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의 악화 등으로 민간 소비의 개선은 순환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는 정책 당국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저유가 저금리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투자 수요 발생이 예상되지만,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석유화학, 철강 등의 유유설비 부담,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 행태 및 해외 투자 선호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부동산 시장 훈풍과 건설 수주 확대 등으로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4분기에도 세수 부족에 따른 SOC 투자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과 수익 구조 변화, 석유류 수출 가격 하락, 그리고 원엔 환율 하락 등으로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입이 국제유가 하락과 설비 투자 부진 등으로 더욱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하락 등으로 0%대 상승률에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4분기에 들어서면 유가 하락의 기저효과와 내수 개선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는지 2%대로 떨어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율로 계산하면 이미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평균 2%대 성장이 일반화된 상황인 것입니다. 가계부채 부담, 빠른 인구 고령화, 투자 심리 부진, 세계교육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환경이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 관리 부담과 기업 신용 위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의 영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금리 반등 및 외화부채 환산선 등으로 금융권의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기에는 이릅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합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